저는 대통령 지지율 상승에는 세 가지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한국갤럽의 긍정평가 이유도 그렇고 제가 지난주에 진단을 해드렸던 그대로 분석이 된 것인데 지난주에 제가 의대 정원이 더 갈 것이고 대통령 지지율을 더 올려놓을 것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대로 더 올라갔고 지금 화면에도 보듯이 의대 정원 확대가 가장 높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중도층도 힘을 실어줄 수 있는 대통령의 정책에 대해서 효과가 나타났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지지율 올라가는지 또는 또 하나는 이제 민주당의 이런 공천 파장 속에서 반사 이익을 윤석열 대통령이 가져간 걸 볼 수 있는 것이 특히 PK 또 충청에서의 지지율이 올라갔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 이제 지지층 결집도 있습니다. 방금 전에 우리 김영준 교수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4년 전에도 코로나 국면에서 여당 지지층들이 그때는 더 결집을 한 겁니다. 왜? 위기 국면이다. 이럴 때 대통령 중심으로 뭉치자. 거기에 일종의 밴드웨거닝 효과로 중도층까지도 따라가는 현상이 나타났거든요. 이번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의대 정원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어떻게 앞으로 또 정책 추진하냐 중요한데 여기서 한 가지 매우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뭐죠? 자, 갤럽은 계속 올라갔는데 리얼미터는 조금 주춤하거든요. 그렇죠. 이건 뭐냐 하면은 일단은 반사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 이 공천 파장에 따른 반사 이익은 일단 일단락됐는데 대통령의 향후에 파격적인 국정 운영이 의대 정원 확대 외에 어디에서 더 나올 건가 이걸 좀 관망한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윤 대통령의 한 달여 동안의 국정 운영에 파격적인 행보가 있을 거냐 없을 거냐 유권자들은 좀 더 보겠다라는 판단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갤럽의 그 연령별 지역별 걸 한번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갤럽 조사에서 가장 그 두드러진 부분들은 서울 지역이에요. 이 서울 지역에서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도가 저 연령별로인데요. 연령대도 먼저 갈게요. 연령대를 보면은 20대 같은 경우를 보면은 원래 27%로 나왔는데요. 이번 주는 21%였기 때문에 6% 올랐고요. 50대가 굉장히 흥미로운 거죠. 50대가 36%로 나왔는데 지난주는 27%였거든요. 그러니까 9%로 올라갔는데 이게 지금 국정운영 지도하고 정당 지도하고 20대하고 50대가 같이 올라가는 양상을 지금 보이고 있다는 것이 특징적으로 나타날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서울 지역도 보면은 지난주에 비교해서 서울 같은 경우는 이번에 대통령 국정운영 지지도가 40%로 나와 있는 거로 돼 있는데요. 실제로 보면 뭐 5% 정도 올라가 돼 있는데 무려 10%포인트가 서울이 올라갔다라는 거 하고 대전도 상대적으로 보면 올라갔는데 흥미로운 거는 아까 조금 전에 배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PK하고 TK라는 게 전통적인 보수층이라고 한다면 대구에서 무려 62%거든요. 근데 이 비율이 17%포인트가 올라간 거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한편으로는 보수가 결집이 되면서 서울이라든지 20대라든지 50대에서 분명하게 이거는 나름대로 여러 흐름이 변화되고 있다는 부분들이 이제 정책적인 것도 있고 반사이익정도 있고 그러지만은 결국은 향후에 국정을 누가 안정적으로 끌고 갈 수 있을 것이냐 자신들의 민생과 관련된 저는 이 부분에 관련돼서는 대통령 국정운전이 이렇게 높아지는 이유는 대통령의 정책 효과 특히 이제 의대 정원에 관련된 것보다도 저는 민생 토론의 효과라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15차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뭐 그린벨트 전면 해제하고 그 재개혁을 재건축하고 이런 부분들이요. 또 창원에 가가지고는 뭐 5조 원 정도의 R&D 먼저 하고 그리고 더 나가서 대전 같은 데 가서는 뭐 예를 들어 대전을 과학도시로 만들겠다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나름대로의 정책적인 부분들을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이제 여권이 갖고 있는 하나의 프레임이라고 볼 수 있지 않나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